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총선을 18일 앞두고 있는 오늘은 3월 23일인데요. 제3지대 돌풍을 예고하면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 민생을 돌보겠다, 그리고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한정당이 우리다 를 외쳤던 개혁신당 이야기입니다. 총선 기간 동안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또는 총선 마지막까지 지금 현재 지지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21일 한국갤럽 지지율이 또 3%입니다. 3% 답보 상태죠.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나름 선대위도 출범시켰고 탈당을 시사했던 김철근 판도라 상자 움켜쥐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 보태기로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요,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보복 정치와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 대한정당이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이요, 야권 부동층 지지세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제3지대 정당들이 비례의석 한두 석도 희망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이런 경계태세를 갖춘 듯한데요. 한놈 패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재밌죠? 개혁신당은요, 이준석의 리더십 부재로 꿈틀거렸고 어찌어찌 덮고 선대위를 출범시켰지만요, 이것 또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기만 했다. 남은 총선까지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을 지키고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각각 뛰고 계시는 후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나선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이요, 총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거쳐온 정치그룹인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에서 제시해온 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실패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썼습니다. 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요, 말과 글, 외모에 대한 컨설팅 정도였을 뿐 어떠한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아직 개혁신당에 도전하고 계시는 그리고 평가가 남아있는 이준석, 금태섭,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나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출마를 접었고요. 선대위 구성에서는 또 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이 이준석이 새로운 미래와 졸속 합체, 그 다음에 분리를 경험할 때요, 종북 좌파 빼미 집단, 이준석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그 펜코 잃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빼미의 대표적인 류호정에게 어떤 자리를 주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다. 이준석이 사실 눈물 콧물만 질질 안 짜서 그렇지 펜코 잃는다고 새로운 미래에 그렇게 징징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튼 류호정이요, 의원직까지 버려가며 개혁신당에 오는 큰 결심을 했음에도 이준석의 이 종지만한 그릇이 이 류호정을 받쳐내지 못했고 내친 거죠. 뭐 하나 제대로 수습하기보다는 그냥 이준석은 그때그때 그냥 덮고 가는 스타일, 무책임한 스타일이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했습니다. 나름 정당이니까요. 비례 1, 2번 후보들이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는 우픈 현실입니다. 선거를 지휘해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제가 볼 때는 니들 두 사람 비례로 1, 2번, 야 2번까지는 그 당선권에 들 수 있도록 지지율 3%에서 5% 좀 땡겨봐. 니네들이 금배지 달려면 책임있게 뛰어,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연직으로 여러 자리 맡았습니다. 여기에 조금 눈에 띄는 게요, 김철근 사무총장이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습니다. 돈을 쥐고 있다는 거죠.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집으로 가셨습니다. 상임 고문을 맡는다,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준석은 고문 역할을 맡아서 정책이나 유세 지원을 해주실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김종인 공관위원장 집으로 갔습니다. 이준석이 으쌰으쌰 잘해보자 라는 건지 최고위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총선은 결국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치킨게임 같은 그런 선거,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비록 승자는 정해졌지만 결국 일방주의만 남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일방주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에서 보여준 일방주의 모두 다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둘 다 쌍으로 가격을 했는데 전혀 타격감 없다는 것. 결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내가 최고야입니다. 국민들께 전혀 울림 없는, 의미 없는 들숨 날숨 정도 가까운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안습입니다. 김종인 할배도 집에 갔고요. 당도 위태하고 뭐 하나 되는 거 없으니까 이준석을 위로하고자, 또는 혹시나 당선될 수도 있는 비례 2번을 주셨으니 아리가또,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런지 천하람이 지금 뭐 각종 유사 언론 매체에 나와서 이준석을 띄우기 바쁩니다. 슈퍼스타랍니다. 이준석이 뜨면 교통이 마비된답니다. 간지럽지 않습니까? 이제 칭찬으로 치켜세우기 나섰는데요. 동탄에서 슈퍼스타다. 어딜 가도 슈퍼스타긴 한데 춘천에 왔을 때도 슈퍼스타였다. 이준석이 서 있으면 운전자분들이 창문을 내리고 인사라도 하시려고 도로 정체가 생긴다. 창문 열고 욕하는 거 막은 적은 있습니다. 동탄에서 분명히 인지도는 있고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출발이 좋다. 솔직히 당 지지율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15%만 넘겨도 좋을만 했는데 20% 넘기고 있어. 본격 레이스에 돌입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것이다. 지금 자기들끼리 지금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5% 개혁신당 지지율일 때 이준석이 23.1%를 받았거든요. 뭐 너무너무 큰 지지율에, 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개인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어깨 뽕이 들어간 거죠. 동탄의 스피커가 되겠다라고 합니다. 공식 선거 구호는 아니지만 양당이 방탄할 때 우리는 동탄하겠다. 유치한 선거, 이런 구호 외치면 침 맞습니다. 침. 아무튼 뭐 주구주구주구 얘기하는 게 이준석이 슈퍼스타다. 이준석 최고 얘기를 하는데 비례 2번에 요런 반응. 이준석 기분 좋겠죠. 그동안에 이제 무소울이만큼 언론에서 냉대봤던 이준석이 다시 또 언론에서 조금 쓰이니까 이준석도 기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출마한 동탄의 승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예. 제가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별로입니다. 뭐가 그렇게 지지율 23.1%에 이렇게 도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준석은 안 됩니다. 정리해서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나름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결정적인 실수를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신당 창당 후에 최악의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들이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생각한데요. 첫 번째, 상계동 출마를 고집했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다. 당선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명분은 잃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기억에 상계동이 출마 1위다.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신의를 저버렸다 정도로 이제 냉대한 반응이 돌아오니까요.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 향후 정치 행보에서도 한 3번 정도 떨어졌는데 4번 떨어지고 5번 도전, 이거 불쌍해 찍어주자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게 동탄 출마입니다. 마삼중이든 마사중이든 상계동 갈비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듯이 그 상계동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으면 22대도 23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낙연 대표와 합당. 이때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분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냥 생각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차이점 말고 공통점을 찾아서 세를 넓혀야 되는 판단으로 의견을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의 남한 고로 나갔으니 의견 충돌을 이렇게 협치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죠. 이게 분열이 있을 것, 그리고 분당을 했을 때
지지율이 급락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되게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봐도 이준석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젊은 세대잖아. 이를 간과하고 확장에만 지향했던 게 제일 큰 판단 미스죠. 그런데 이 합당으로 그 선거에서 세를 넓히기 위해서 정치 신념 따윈 접어 좌파 종북 빼미, 그죠? 보조금을 위해서 의원을 영입했다, 6억 6천만 원 슈킹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안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색이 더럽게 묻어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를 보았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천하람 비례로 가게 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실수 같은데요. 젊으면 도전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지역을 버렸다. 순천 지역에 지속적으로 출마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을 관리했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어려운 순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중앙 정치에서 조금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유사 언론 매체들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냈었고요. 당선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정치꾼이라는 말입니다. 나름 허은하, 이준석, 천하람 행보를 보면서 젊고 신선하다, 거침없다, 욕먹어도 명쾌하게 확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라는 그런 매니아층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최악의 경우에도요, 명분과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 이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놓쳤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켜본 결과 정치가 산수가 아니잖아요. 덧셈 뺄셈이 아니잖아요. 계산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언정 명분과 신뢰를 쌓아서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정치인이 된다면 부름이 오거든요. 언제라도 다시 부름이 오는 게 이게 큰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정치를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걸 즐기는 이준석을 봤을 때 지금까지 정치 행보는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승과 패.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계산에만 집착한다는 거죠. 정치할 성품도 아니고요. 인격도 그릇도 갖추지 못한 이준석, 젊다는 것, 그리고 하버드 사기 학력을 무기로 성상납 받았고 국민을 속였고 지금까지 지지하는 국민을 포함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총선을 끝으로 유학길에 오른다는 말이 있던데요. 사는데 그리고 오늘에도 일의 순서가 있는 법이거든요. 6억 6천만 원 정당 보조금 나라에 반납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변호사비 7천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그거부터 갚고요. 성상남 무고죄로 송치되어 있는 검찰 조사 조용히 기다리시고요. 10억 들고 내기했죠? 10억 들고 국민 앞에서 하버드 학력 사기로 그동안 12년을 속였던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사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순서죠. 인간이라면. 김영윤TV였습니다.